자, 우리가 이제 삼형살을 우리가 배우는데, 지지충에는 지지는 통틀어 그냥 충살을 하지만 원래는 충살을 하나만 놓으면 안 되고, 첫 번째가 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형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살. 세 번째가 파살. 네 번째가 해살. 다섯 번째가 원진살. 원진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시면은 적어가지고 자꾸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 형살은, 요 형이라는 건 무슨 형자예요? 형 받을 형자잖아요. 요 형살. 그래서 요 살 중에서는 형살이 가장 흉하고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주는 살이 요 형살이에요. 요 형살은 세 개가 형살을 이룬다면 이거는 우리가 삼형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묘 형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형살을 이룬다면은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자형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형살에는 삼형살이 있고, 자묘 형살, 무례지 형살이 있고, 그 다음에 자형살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삼형살에는 인목하고, 인하고, 사하고, 신하고, 인하고, 인사신 삼형살이 있어요. 세 개가 형살을 일으켜가지고 요거는 삼형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신 삼형살이다. 그 다음에 축토하고, 술토하고, 미토하고, 요것도 삼형살이 있어요. 요것도 삼형살이라고 그래요. 인사신 삼형살이 있고 축술미 삼형살이 있어요. 자,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삼형살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기초를 배우시는 단계니까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다시 적어 봅시다. 인에는 여러분들 지장간에 보면은 모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죠. 지장간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사화에는 모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어요. 신금에는 기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요. 지장간에. 자, 그러면은 삼형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하고 신은 그 충살이지만은 삼형이라는 개념은 인이 사화를 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화가 신금을 형한다. 신금이 인목을 형한다 이거예요. 피해를 준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인 중에는 무병갑이 있고 사화에는 무경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경금을 어떻게 돼요? 병화가 화극금 해가지고 경금을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인이 사를 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화하고 신금을 보면은 모토가 임수를 또 극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사가 신을 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 이를 형한다 하는 거는 여기 경금이 간목을 어떻게 돼요? 극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인사신 삼형의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인사신 삼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 인사신 삼형사라는 것은 인목에 있는 병화가 사 중에 경금을 형한다 하는 개념이고, 사가 신금을 형한다 하는 거는 사 중에 병화가 신 중에 경금을 형한다. 그 다음에 사 중에 여기에 있는 무토가 신 중에 중기에 있는 임수를 토곡수 해가지고 극하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이 인을 형한다 하는 거는 여기 임수 중기에 있는 임수가 병화를 극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기에 있는 경금이 인중의 간목 정계를 극하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인이 사를 향하고 사가 신을 향하고 신이 인을 향한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신 삼역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 분들이 이거를 지세지형이라고 불렀어요. 지세지형. 세력의 지택에서 형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인사신 사명은 지세지형이다. 그러면 세력에 의지한다, 세력에 지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소속의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건달들이 뭐예요? 조직폭력을 만들죠. 지 혼자 힘으로는 한 사람은 당하겠지만 여러 명을 당하지를 못하니까 지들이 20명, 30명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조직폭력들을 형성하는 거죠. 지세지형이라는 것은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세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의 사주에 지세지형이 있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을 만들겠죠. 그것이 건달 두목이 되든지 아니면 군인 경찰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든지 큰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인사신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예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인사신 형살이 있어요. 사주에. 큰 인물이 되는 사람도 인사신 형살이 있고 건달 깡패가 되는 사람들도 인사신 형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신 형살이 있어서 사주가 귀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이나 별을 달게 되는 거고 경찰직으로 높은 데 올라가는 거고 인사신 형살이 있는데 사주가 격이 떨어진다 하면은 건달 깡패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세지형이다. 그 다음에 축술미는 무운지형이라고 그래요. 무운지형이다. 자, 무운지형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가 없는다. 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남한테 베품을 받았으면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웃으면서 책을 보면 안에는 비수를 갖고 있다. 항상 상대편을 해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인사신 형살은 이렇게 된다면은 인생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잘 풀리고 흥하고 망하는 고조가 굉장히 심해요. 죽을 것보다 여러 번 넘기게 되는 거고 그 축술미도 마찬가지예요. 축술미 형살은 남의 음해를 많이 받게 되고 나는 열심히 잘하지만은 저 사람이 공연에 나를 싫어하는 문제가 따르고 인생에 있어가지고 예기치 않은 그런 관제 구설, 시비 다툼, 사고 질병이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사신 사명이나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나 다 마찬가지다. 뭐 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은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자묘 형살이 있어요. 자하고 묘는 무례지형이다. 무례지형이다. 자, 자묘형이 있다. 만약에 자기 아들 사주에 자 여기 자가 있고 묘가 있다. 그러면 이건 형살인데 무례지형이 되는 거죠. 무례지형이 돼 있으면은 얘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자주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례지형이니까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주 원국에서의 무례지형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월지가 묘가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5대운, 15대운이다. 만약에 여기가 자수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자하고 묘하고 형사를 때리게 되죠. 자, 아주머니들을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 2등을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공부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사주를 보러 보면은 이렇게 자며 형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묘가 아니고 자가 있는데 묘가 들어오면 자매 형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 때 돼가지고 얘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매형이라는 것은 물해지형인데 그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돼. 남들하고 시비 다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그것이 이제 소송이고 내가 잘못해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관제 구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매형도 굉장히 흉한 형살이다. 그 다음에 자형살이 있어요. 자형살은 5하고 5가 자형이고 그 다음에 유하고 유가 자형이고 그 다음에 진하고 진이 자형이고 그 다음에 해하고 해가 자형살이에요. 요거는 스스로 자자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건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자형살이다. 자, 자형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에 이쪽에 초가 하나 있어요. 촛불. 방에, 넓은 방에. A라는 촛불. 여기도 촛불이 있어요. 요거는 B라는 촛불이에요. 집은 넓은데 밤에 불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탱에 A라는 촛불이 있고 이쪽 구석탱에 B라는 촛불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데에서 저쪽 구석 이쪽 구석이니까 훤하게 밝혀지질 않죠. 그런데 집주인이 가운데에다 불을 더 밝혀놓고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콩을 까든지 아니면 이제 만두를 만들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두우니까 A라는 거를 이쪽으로 갖고 오고 B라는 걸 이쪽으로 갖고 오죠. 그러면 초가 이렇게 돼가지고 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적에는 A라는 초, B라는 초가 구별이 되죠. 근데 이거를 가까이 저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까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은 더 밝아지는데 하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형살이 이 사주에 작동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는 토죠. 이만큼 A라는 흙무더기가 있어요. B라는 흙무더기가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흙덩이 이것도 흙덩이죠. 그러면 가까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덩치는 커지지만은 A하고 B라는 게 한꺼번에 다 묶여 들어가는 거죠. 덩치는 커지지만은 A가 없어지든지 B가 없어지든지 형체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사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가 이제 이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병호. 자, 그러면은 수국화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육신을 보면 정제가 들어와 있어요. 요 정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아까 보면 이게 자형살이죠. 오하고 오하가 자형살이란 말이에요. 자, 요것도 재, 요것도 재야. 그런데 서로 형적파의 원진이 있으면 이걸 다 내재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오와 오와가 합해가지고 불은 더 커지지만은 하나가 소멸된다,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기 일간 여기 월지니까 부모, 형제, 자매 자리가 되죠. 요건 내처의 자리가 돼요. 형살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가장 큰 문제는 내처하고 여기는 나한테 형제자매가 뭐예요? 처로 봐서는 시댁이죠. 시댁의 시누이, 시동생들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남자라고 해서 찍으면 이 사람 처는 이 시댁 식구들하고 다툼이 많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처예요. 여기도 처. 정제가 본처니까
이 남자로 봐서는 여기도 처. 두 개의 처가 서로 다투게 돼서 하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온수가 들어오는구나. 판단해 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제를 제몰로 봐요. 이것도 제몰, 이것도 제몰이에요. 그럼 두 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사업을 한다가도 돈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빠져나가기도 빠져나가겠구나. 이 사람 주머니는 차는 그럴듯하게 그냥 나처럼 에쿠스 끌고 다니지만은 돈은 없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에휴, 선생님,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오화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 요건 내 처의 자리, 요건 내 자식의 자리죠. 자식의 자리하고 처의 자리. 처의 자리는 것은 나하고 한 통속이니까 나하고 내 처하고 자식하고 오 자형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 자식은 연이 없구나. 그러면은 미국에 가버린 거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식과 연이 없다는 거는. 자식과의 연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군대 갔다 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런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전부 다 사주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연지에 이렇게 돼 있다. 연지에 또 자형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는 조상의 자리, 여기는 자식의 자리. 자식의 자리이면서 요거는 유아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때의 유아기.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은 여기 오호 연지 조상의 자리하고 자식의 자리가 자형을 맞았구나. 아하, 그러면 이 사람은 할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컸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내 자식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먼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얘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단명했다, 일찍 죽었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자형이란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 사주를 우리가 능히 어떤 사람의 사주건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형에는 오호가 있고 유유가 있고 진진이 있고 해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유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유, 여기도 유. 자, 여기는 계유라고 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정유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유유도 뭐예요? 자형살이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물상을 가르쳐 드렸을 적에, 자, 유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가르쳐 드렸어요? 오행의 성상풀이에서 유금을 뭐라고 설명을 해 드렸죠? 유금. 미유기? 유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금은 가공한 금속이라고 그랬죠. 가공한 금속이니까 호미가 될 수가 있고, 벼베는 낫이 될 수가 있고, 수술칼이 될 수가 있고, 화가가 조각하는 조각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싸우는 총알이